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함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연방 상원이 이번 주 취업 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의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어제 시청에서 소수의 언론 간담회를 열고 새 공적 구조 규정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한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지난해 6월 1차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 정신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두 정상은 70년 가까이 이어진 북한과의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뉴욕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 호텔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열고 두 정상은 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35분까지 약 1시간 5분 동안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북한 문제 외에도 한미 동맹 강화 방안과 지역 내 현안, 양국 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두 정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이민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가운데 연방 상원이 이번 주 재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주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고급 기술 보유 이민자 노동자 공정 대우 법안을 이번 주 중 표결에 붙일 계획이라고 이미그레이션로우.com이 전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9일 본회의 표결을 시도했지만 데이빗 펄듀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제동을 걸면서 결국 표결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공화당 상원은 이번 표결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 내용 일부분을 수정해 시도한다는 계획이어서 성사 가능성도 예상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방 하원은 이미 지난 7월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타 상한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65, 반대 65로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전체 쿼타의 7% 이상이 한 국가에 몰리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국가별 취업 영주권 쿼타 상한제를 3년에 걸쳐 폐지하고 출신 국가에 관계없이 우선 일자 순서에 따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 등 일반 국가 출신의 취업 이민 대기자들의 수속 기간은 수년씩 더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복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등 각종 이민 비자 등을 제한하는 새 공적 부조 규정이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이 어제 시청에서 소수의 언론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시정부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새 규정이 시행되더라도 이민자들이 여전히 푸드 스탬프와 메디케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단체의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 의장은 지난 2년 동안 이민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꾸준히 늘려왔고 위급한 상황에 비상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다며 커뮤니티 단체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부족하다면 앞으로의 예산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의장은 또 서류 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뉴요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NYC 케어도 뉴욕시 전역 59개 선거구에 확장시켜 신분의 제약 없이 뉴욕시 건강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YC 케어는 올 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추진해 지난 8월부터 브롱스 지역에 시범적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으며 오는 2021년까지 5개 보로의 모든 무보험자 주민들에게 확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혜택을 받을 뉴요커는 저소득층과 서류 미비 이민자 30만여 명이며 1년에 1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시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새 공적 부조 규정에 대응해 통과시킨 조례안들은 새 규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 지원 등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공립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정보 제공 의무화, 이민자 법률 지원 강화, 시 공무원 대상 규정 숙지 교육 실시 등입니다.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핫라인 등 법률 지원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민자들의 지원까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관심 있는 한인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서류 미비자들의 신변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는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가 제1회 심포지엄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팰리세이즈 팍 소망교회에서 개최합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창립 1주년을 기념하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미국 내 인종차별의 역사, 이민법 동향과 서류 미비자의 대처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윤명호 목사는 3년 전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이민자들에게 호의적인 정책들이 사라진 가운데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여 교회가 이제 가입되어 있고, 그리고 센터 교회로 실제적으로 이민자가 왔을 때 서류 미비 신분의 사람이 추방 위기에 있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요청했을 때 교회를 오픈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거주할 수 있기까지 한동안 오갈 데 없는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까지 이제 이렇게 센터 교회로 등록된 교회가 한 13교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포 사회에 좀 알려지고, 이민자 보호교회는 서류 미비자들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인과 초기 이민자들을 위한 법률,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설립된 이민자 보호교회는 전국적으로 숙식 제공 등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13개의 센터 교회를 포함한 100여 개의 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한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가 3배 이상 오릅니다. 외교부는 긴급 여권을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제10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현재 15,000원인 긴급 여권 발권 수수료를 일반 여권 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3,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여권법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출국 시 여권을 갖고 오지 않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공항에서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다만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이 사고를 당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하면 긴급 여권 발급 수수료로 2만 원을 내게 됩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 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긴급 여권 신청 사유는 유효기간 부족과 분실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습니다. 총영사관은 여권 분실에 따른 긴급 여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1, 2일 안에 단수 여권을 발급하며 신청 서류는 여권 발급 신청서, 구여권과 사진 있는 면 사본 일부, 긴급 여권 신청 사유서 항공권 사본 등입니다. 뉴욕주의 산업, 직종과 직업이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돼 세계 경제 도시라는 평가가 무색해졌습니다. 금융정보 웹사이트 월렛허브가 사회경제, 문화, 경제, 가구, 종교, 정치 등 6개 분야에 걸친 2019 주별 다양성 평가 자료에 따르면 뉴욕은 총점 69.17점을 받아 전국 5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경제 다양성은 하위권인 37위로 평가됐습니다. 특히 주내 산업 직종 다양성과 직업 다양성 세부 평가에서 각각 45위와 44위에 이름을 올려 직종과 직업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주별 다양성 평가에서 총점 69.44점을 받아 전국 4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직업 다양성 평가에서 전국 46위에 랭크돼 뉴욕보다 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는 노동계층의 다양성 평가에서도 38위를 기록해 뉴욕의 21위보다 낮았습니다.
직종 다양성은 26위로 중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원래 터브는 다양성은 미국의 자랑이고 상징이지만 실제 포춘 500대 기업의 여성 CEO는 33명에 불과하고 백인은 66%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다양성 평가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받은 주는 총점 70.84점을 받은 캘리포니아로 종교 다양성 평가를 제외한 5개 부문에서 모두 10위권에 이름을 올렸고 이어 텍사스와 하와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산업 직종이 가장 다양한 주는 텍사스주였고 직업이 가장 다양한 주는 미시시피였습니다. 지난해 시카고 대학이 SAT,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 결정 이후 각 대학들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 전국 대학 입학처장 10명 중 6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입학 전형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전국 대학의 입학처장을 대상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가 지속될 것인지의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상자 366명 가운데 63%는 매우 그렇다 또는 다소 그렇다고 답했다고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특히 사립대학 입학처장의 경우 67%가 앞으로 10년 동안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가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답해 공립대학의 58%보다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 입학처장 대상 설문에서는 76%가 앞으로 10년 동안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가 유지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올해는 63%로 낮아진 것인데 이는 지난해 시카고 대학이 SAT와 ACT 점수 제출 의무화 폐지 결정 이후 다소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번 설문에 참여한 입학처장의 60%는 입학 전형에서 인종 또는 민족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소수의 우대 정책과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문 자녀 기여 입학에 대해서도 36%가 지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사립대는 51%가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대학 입학 전형의 아시안 차별 등 불합리 문제에 대해 상당수 대학에서 변화 의지가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롱스의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5살 딸을 안고 달려오는 지하철에 뛰어드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45세 남성이 킹스브리지 로드역에서 달려오는 4번 전철에 몸을 던져 현장에서 숨졌으며 안고 있던 딸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며 아직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퀸즈 포레스트힐 역에서 남성이 지하철에 뛰어들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이 사건 역시 아직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가을로 들어섰지만 미국 전역은 한동안 따뜻한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해양대기청은 올 가을 미국 50개 주의 기온이 예년 평균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북부와 뉴잉글랜드, 남서부 지역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예상되는 고온 현상에 대해 지난 30년에서 35년간 온난화가 계속된 것 외에 특별한 요인이나 동력은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지난 여름 50개 주 전역이 평년보다 더웠다며 이례적인 더위가 원인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의 경우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지냈습니다. 해양대기청은 남동부 해안 지역과 내륙 지방, 알래스카 대부분 지역에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했고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북부는 예년보다 더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양대기청은 허리케인 시즌은 공식적으로 11월 30일까지 계속된다며 걸프만 지역과 동부 해안 지역 주민들은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상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경우 건조가 최고조에 달하고 바람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산불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가솔린 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 지역의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은 $3 79센트로 지난 7일 동안 12.7센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 같은 기간에 비해 22.4센트, 올해 초에 비해 40.8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평균 개솔린 가격은 3달러 75센트로 한 주 전보다 11.8센트 올랐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에 대한 드론 테러 이후 사우디 원유의 수입량이 높은 캘리포니아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IRS를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20대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폰타나 경찰국은 IRS 직원으로 속여 보이스피싱을 통해 90만 달러를 가로챈 올해 25세의 한인 이지연 씨와 중국계 에일링 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RS 직원으로 사칭한 뒤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타겟 기프트 카드를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들은 가로챈 기프트 카드를 통해 전자제품이나 다른 기프트 카드 등 총 90만 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체포된 이지연 씨와 에일링 루는 현재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엠트랙은 어제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에서 워싱턴 DC 유니온 스테이션까지 논스톱으로 운행되는 아셀라 직행 노선을 주중 5일 동안 매일 한 편씩 운행합니다. 이에 따라 뉴욕 워싱턴 DC 간 운행 시간은 편도 기준으로 2시간 35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엠트랙은 오는 2021년 신형 열차 도입에 앞서 직행편 서비스를 보스턴까지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9.11 참사 당시 그라운드 제로 인근 공립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무료 치료 프로그램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펼칠 예정입니다. 시 교육국에 따르면 19,000여 명에 달하는 당시 학생들이 암 등의 병을 앓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연방정부의 피해자 구제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트럼프 타워 입주 주민 2명이 집에서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등 35만 3천 달러 상당의 보석을 도난당한 사실을 신고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도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투숙할 예정인 가운데 알려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용의자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으며 건물 출입이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NYU 의과대학과 헌터 칼리지 간호대학과 협력 사업으로 진행하는 조사 연구에 한인 참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 의과대학은 여러 민족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미생물 군집이 암, 심장, 당뇨병 등의 질병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장기 연구하고 있으며 헌터 칼리지 간호대학은 한인 여성 유방암 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79도, 섭씨 영상 26도, 밤 최저 기온 62도, 섭씨 영상 17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금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